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간 디톡스 진행을 맡은 LG CNS 로봇 서비스 오퍼닝 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의 일상은 로봇과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를 보고 과연 로봇과 대화하고 생활하는 그런 날이 올까 했었는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로봇이란 단어는 결코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디톡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작년 8월 AI와 물류센터 자동화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한 웨비나를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봇 시대의 도래부터 물류센터의 로봇 활용, 그리고 물류의 미래 모습까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최근 로봇 자동화 동향과 물류센터에서의 로봇 확장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 로봇, AI 기반의 완전 자율형 물류센터, 공장 실현을 위해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운영진분들이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몇 가지 뽑아 답변 드리는 Q&A 세션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저와 함께 웨비나에서 물류 자동화, 로봇, 그리고 AI에 대해 설명해 주실 전문가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CNS에서 물류 자동화와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명창국 담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기반으로 로봇 플랫폼과 로봇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 로봇 담당의 손동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LG CNS에서 로봇 기술 리서치와 선행 연구 과제를 통해 로봇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로봇 서비스 오퍼링 팀 손현우 선임입니다. 또 한 분 어렵게 모셨습니다. 베어 로보틱스의 하정우 대표님,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빙 로봇으로 많이 알려진 베어로보틱스 하정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구글을 다니며 순두부집을 운영하다가 로봇을 만든 스토리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진 비공인 세계 신기록이 로봇 하는 사람 중에 순두부를 가장 많이 끓인 사람일 것입니다. 저희는 서빙 로봇으로 로봇 플랫폼을 완성했고 현재는 산업용 AMR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AI 컴퓨터 시스템즈를 전공했고 인텔 구글을 거쳐 로봇 창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베어로보틱스는 미국 실리콘밸리 본사를 기점으로 20개 넘는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현재 전 세계에 약 2만 대의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서빙 로봇 페니를 개발하였고 올해 LG전자로부터 8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LG그룹과도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대표님 소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최근 로봇 자동화 기술과 시장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로봇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구글에서 로봇 이미지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온통 사람과 같이 손, 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봇은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와 같은 로봇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측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턱 하나도 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최근 젠 AI 기술 발전과 함께 휴머노이드 구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앞다투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모델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의 스마트 물류의 미래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로봇 자동화의 시대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디톡스에서 로봇의 어원은 체코어의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인 로보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브리테니커 사전을 살펴보니 로봇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 로봇은 인간의 외모나 움직임을 모방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대신하여 어렵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기계, 심지어 소프트웨어도 우리는 로봇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우리 일상 속의 로봇들입니다. 몇 년 새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국수를 말아주는 것은 로봇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은 지난해 오픈한 GX 칼텍스 내곡동 주유소로 주유소 건물 한켠에 오토스토어 로봇이 상품을 입고하고 피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하듯 식당에서 주유소, 물류창고에까지 다양한 곳에서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은 크게 산업용 로봇과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으로 구분하는데 저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로봇들은 바로 이 전문 서비스 로봇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최근 로봇 도입과 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물류 산업입니다. 그런 연유로 여러분들께 로봇과 물류에 대해 좀 더 리얼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물류 자동화 시장에서의 로봇 기술 동향을 살펴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있는 물류 자동화 전시회인 독일의 로기멧에서 물류 로봇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손현우 선임님, 어떤 솔루션들이 선보였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 3월에 있었던 독일 최대 물류 자동화 전시회인 로기멧에서는 40개국 약 1,500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저희 참관 인원이 꼽은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고밀도 보관 솔루션. 둘째, AGV AMR을 활용한 구축 및 확장이 용이한 이동형 보관 솔루션. 셋째, B2B의 소분, B2C의 합포에 용이한 분류 솔루션의 다양화. 넷째, 비전 카메라와 머신러닝의 조합의 무인 피킹 솔루션. 다섯째, 물류의 기본이 되는 컨베이어 시스템. 여섯째, 소터와 같은 분류 솔루션의 트렌드 변화입니다. 이 중 1번에서 4번 트렌드는 모두 로봇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서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밀도 보관 솔루션은 큐브 스토리지 솔루션 멀티 셔틀입니다. 오토스토어는 큐브 스토리지 분야의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해당 솔루션의 높은 보관 효율과 물동량 처리 능력을 얘기할 때 로봇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스토어와 같은 고밀도 보관 솔루션은 화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없애고 상품이 보관되어 있는 랙 상부 또는 하부에서 로봇을 이용해 빠르게 상품을 입고하고 출고를 위해 상품을 피킹합니다. 다수의 로봇들은 아래쪽에 위치한 빈을 꺼내기 위해 협업하여 사전 디깅 작업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찾아 이동합니다. 두 번째, AGV AMR을 활용한 구축 및 확장이 가능한 이동형 보관 솔루션입니다. 하이로보틱스는 포크가 장착된 AGV가 랙 사이를 이동하여 복수의 빈을 피킹해오는 ACR 솔루션 분야의 선도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다단적재 AGV가 아니라 빈 하나를 취급하는 AGV, AMR들이 보관 랙과 바닥을 자유롭게 넘나들기도 합니다. 동영상은 리비아오 로보틱스라는 중국의 AGV 업체인데요. 바닥을 주행하는 AMR과 랙의 각 열과 단을 이동하는 에어롭이 협업하여 빠르게 빈을 적치하고 피킹합니다. 이러한 AGV, AMR 기반의 이동형 보관 솔루션은 시공이 빠르고 상대적으로 도입 비용이 저렴하여 최근 많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설비입니다. 영상으로 보니 이해가 더 잘 되네요. 두 가지 로봇을 활용한 보관 솔루션으로 공간 효율을 높이는 데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분 하포를 지원하는 다양한 분류 솔루션인데요. 첫 번째 사진의 오펙스의 슈어소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소형 셔틀이 고속으로 오더 단위로 상품을 분류하는 솔루션이고, 두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중국 회사인 무샤인이도 유사한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경제성과 확장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우측 노란색 로봇인 리비아오의 소팅 로봇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LG CNS도 물류 현장에서의 소분, 하포 편의를 높이는 소팅 로봇에 많은 관심을 갖고 로봇 경로 알고리즘을 포함한 로봇 제어 솔루션을 직접 개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로봇을 통한 주요 자동화 트렌드는 비전, 머신러닝이 결합된 무인 피킹 솔루션입니다. 예전에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의 영역으로 비춰지기도 했으나 물류 현장은 다양한 재질, 형상의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품을 피킹하고 분류하기 위한 상품 인식 기술, 즉 비전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품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지 학습, 머신러닝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고 최근에는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피킹을 위해 모션 플래닝에 있어서도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관 솔루션부터 분류 피킹까지 과연 로봇 하면 스마트 물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트렌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로봇 솔루션에 대한 관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AMR이 등장하면서 자율 운영 로봇, 지능형 로봇이라는 용어로 로봇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베어로보틱스 하정우 대표님께 AMR 시장 기술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쭈려고 합니다. 하정우 대표님, 다수의 사이트에서 다수의 로봇을 제어하기까지 참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는 역사를 보면 1세대는 항상 사람이 하던 일을 1대1로 교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최적화를 거쳐서 새로운 종류의 제품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AGV는 이러한 1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GV 이전에 사람들이 대차로 나르던 부분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잘 보면 대차 사이즈는 사람이 나르기에 최적화된 그런 모습을 그대로 활용해서 AGV로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AGV들이 이제 선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탈선을 하게 된다던가 선로가 지워진다던가 해서 로봇 자체가 비싸진 않아도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반의 AMR을 도입을 하니까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낮고 더욱 지능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로를 지정해도 되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서 탈선의 걱정도 없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AMR을 사용하다 보면은 또 여러 대를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앙 서버에서 일일이 이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교통 정리를 해줘야 가능한데 이 부분을 점점 효율적으로 구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이 몇 시대만 해도 동선이 꼬이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한 것이 로봇 군집 제어를 중앙 서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로봇들이 각자 판단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AI 기반의 분산형 군집 제어인데 마치 복잡한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길을 건너도 알아서 부딪히지 않고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 로봇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발전한 AMR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어로보틱스는 이러한 AI 기반 분산형 군집 제어 기술에 있어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GV에서 AI 분산형 AMR까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사람이 나르던 양으로 로봇이 꼭 날라야 하는 건가? 이제 그래서 추세가 AMR이 빠르게 조금씩 날라주면 자재를 쌓아놓는 공간, 대차의 부피들이 줄어서 전체 물류 창고든 공장 라인이든 훨씬 더 컴팩트하게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행 기술은 저희 로봇과 같이 이제 좌우에 3cm 공간만 있으면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로봇을 돌리기 부담스러운 공간조차도 이제 AMR을 활용할 수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좋은 기회로 베어로보틱스 본사에서 로봇시연을 참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좁고 그 동선도 어려운 공간인데 로봇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자율주행하고 충돌 회피하는 모습이 매우 안정적이고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제조 공장 고객사분들께서 또 베어로보틱스를 찾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정우 대표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과 물류 자동화 전시의 트렌드를 통해서 본 물류 로봇 자동화 기술과 시장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LG CNS의 로봇 자동화를 통한 스마트 물류의 확장, 로봇 트랜스포메이션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 LG CNS는 올 3월 스마트 팩토리 오토메이션 월드 전시회에서 로봇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로봇 데모 솔루션과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제품이 생산되어 유통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여정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각각의 물류 프로세스가 로봇을 통해 구현된다는 LG CNS의 스마트 물류의 확장을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물류 영역별 자동화, 로봇 적용이 확대되고 유통 물류에서 공정 물류에 이르기까지 옴니마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의 확장 대상은 단위 프로세스일 수도 산업 영역일 수도 있을 텐데요. 손동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스마트 물류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두 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통 물류를 중심으로 그동안 자동화되지 못했던 프로세스가 자동화되는 그런 확장이 있고, 또 하나의 축으로는 유통 물류에서 공정 물류로 인더스트리가 확장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화 프로세스 확대는 보관, 이송 자동화에 이어서 피킹, 분류, GTP까지 자동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직 남아있는 상하차와 같은 그런 수작업 프로세스들이 지속적으로 자동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에는 AI와 로봇의 진화가 계속되어 왔었고,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AI도 등장하면서 로봇의 진화 수준이 높아져서 자동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I나 로봇의 진화에 따른 자동화 프로세스 영역의 확장이라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구체적인 사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AI를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비전 AI를 활용하는 사례는 현재 많이 확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LG CNS에서도 딥러닝 비전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화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그런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류창고 현장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화물 이미지들을 학습해서 실시간으로 화물을 분류하도록 했고,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를 구현한 적이 있습니다. 팔레타이징의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통센터는 이 다양한 최저가 형상의 상품들이 혼합해서 적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상태로 점포에 이제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상품들이 다양해서 작업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I 기술 기반의 비전 알고리즘, 그리고 이제 로봇 모션 플래닝 알고리즘이 결합된 믹스드 팔레타이징이라고 하죠. 이걸 구현을 했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제조 공장이나 대형 유통사 물류센터의 다양한 환경에서 믹스드 팔레타이징이 적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하차의 경우는 해외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오래전부터 솔루션을 선보여 왔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대규모 도입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상품을 내리고 운반하는 그런 전용 하드웨어 기반의 솔루션들을 이제 개발을 해왔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솔루션들은 트럭을 비롯해서 관련된 설비들이 모두 표준화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제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모바일 주행체에 비전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결합된 솔루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화물들에 대한 취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이유로도 실제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요. 이러한 솔루션들이 이제 비전 AI와 로봇 제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하차 자동화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자동 분류 솔루션, 그리고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된 혼합 팔레타이징, 상하차 자동화까지 점점 스마트 물류가 확장되고 발전해 가는 것이 보입니다. 위원님, 또 다른 축도 마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또 다른 스마트 물류 확장은 바로 유통 물류에서 공정 물류로 인더스트리 확장으로 이제 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명창국 담당님이 전체적 맥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LG CNS 유튜브에서 이 영상 보신 분들 계실까요? 앞서 저희 웨비나 시작 전 오프닝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고객사에서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 물류에서 큐브형 보관 솔루션으로 확산된 어떤 오토스화라는 솔루션이 제조 공장에 적용된 사례로 유통 물류에서 검증된 솔루션이 제조 현장에 맞게 그대로 적용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동영상인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 스마트 기술 기반 모빌리티 시장이 급성장하여 사업량이 대폭 증가해 물류 운영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LG CNS는 저희의 고민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최적화된 오토스토어 솔루션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기존 생산 공장 건물과 신축 창고를 연계하여 효율적인 자재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저스트인타임 생산 방식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오토스토어 시스템으로 기존 모빌랩 방식에 비해 4배 더 많은 자재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3개의 로봇이 자재의 적재 및 출고를 도와 입고와 출고 시간이 15초와 10초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정확한 자재 공급이 가능해져 작업 효율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업계 최초의 자동화 창고 준공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자동차의 핵심인 구동 시스템에 대한 스마트한 솔루션과 전동화 기술을 제공하고 미래의 청정 파워트레인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유통 물류에서 공정 물류로의 어떤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하우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설계에 관련된 역량일까요? 아니면 프로세스를 최적화해내는 이런 역량일까요? 유통 물류센터에서는
SKU 수가 많고 비정형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규격화된 작업, 제조 공정에서 산업용 로봇을 우선적으로 채택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설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유통 물류의 열악한 운영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에 대한 요구가 어떤 이런 대처 능력이 향상된 어떤 사항들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AMR과 같이 모듈화된 설비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제 제조 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에서도 다품종 소량 생산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치 일반 유통 물류센터에서처럼 변화하고 있고, 이런 유통에서 검증되어 왔던 모듈화된 로봇 중심의 솔루션들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님, 유통에서 검증됐는데 제조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솔루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통 물류에서 여러 보관되는 케이스들이 있지만 거기서 활용됐던 빨래 단위의 1톤 이상의 어떤 이런 화물들을 보관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저장, 피킹으로 공정 물류를 혁신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4way 셔틀이라고 부르는 솔루션인데, 기존 어떤 전통적인 보관 방식인 스타카 크레인 방식에 비교해서 보관량은 더 늘리고 또 시공과 이전, 확장 이런 부분들이 모듈화된 어떤 부품으로 더 효율화되고 투자비, 공간 절약까지 모두 가능해져서 공장과 또 물류센터의 레이아웃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도입, 운영이 가능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의 고정형 설비인 컨베이어, 공장 안에서도 컨베이어가 이송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설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율주행 기반의 AMR과 같은 다양한 화물을 다룰 수 있는 상부의 이송체,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도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공정 간 자율 이송을 구현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공장 내 공간 활용 효율화는 물론이고, 쉽게 설치, 이설, 확장이 가능한 4way 셔틀 로봇 솔루션과 함께 모듈화된 어떤 물류 로봇 솔루션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way 셔틀이나 AMR은 저도 작년서부터 저희 회사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통 물류에서 활용되던 솔루션이 공정 물류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발전되고 있다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베어 로보틱스에서도 공정 물류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정우 대표님,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처음부터 산업용 AMR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막연히 산업시설은 굉장히 자동화가 잘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도 로봇을 제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제조를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떻게 아는 분이 계셔서 베트남의 선진화된 제조 공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선진화된 공장이 어떤 모습인지 많이 배우고 감명을 받았는데요. 다른 측면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다른 자동화에 비해서 돌아다니는 로봇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에 저희 서빙 로봇을 데모를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극찬을 하셨고, 서빙 로봇을 공장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올해 100kg짜리 AMR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요. 내년도에 600kg, 1톤짜리를 각각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로봇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게 차상부도 롤러 타입, 컨베이어 타입 등으로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어 로보틱스가 공정 물류 영역으로 진입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봇 자체의 그런 어떤 거는 식당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새로운 문제들을 풀긴 해야 되는데, 식당은 사람과 동선이 많이 겹쳐서 환경적인 어려움이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현장을 방문하고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네트워크와 IT 문제입니다. 아무리 5G를 설치를 해도 네트워크 음영 지역이 없을 수는 없고, 와이파이 경우 AP를 충분히 잘 설치를 하더라도 로봇이 움직이는 물체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이 AP에서 저쪽 AP로 옮겨질 때에 딜레이가 생기거나 접속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로봇이 동작을 멈추거나 전체 로봇 시스템이 중단이 된다면 전체 운영에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분산형 군집 제어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분산형 군집 제어로 하면 로봇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설령 좀 접속이 끊어진다 그래도 운영이 멈추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까 동영상에 나온 거는 이제 40대 로봇이 돌아다니는 게 이제 명담당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장어집입니다. 예.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 환경에서 그 돌릴 수 있는 로봇이 저희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을 활용해서 LG CNS와 또 공정물류 사업에 있어서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베어 로보틱스가 저희 LG CNS가 협력한다니 앞으로의 혁신 사례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세션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LG CNS의 스마트 물류의 확장에 대해서 프로세스의 확장, 영역의 확장 측면에서 다양한 솔루션과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로봇, AI 기반 스마트 물류의 미래입니다. 로봇, AI 기술 발전에 따라 스마트 물류 시장이 기대되어지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저희 명창국 담당님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창국 담당님, 앞으로 스마트 물류 분야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미래 잠이 안 옵니다. 네, 로봇과 AI 기반으로 물류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과 로봇이 진화하고 가격도 낮아지면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활용이 실제 유즈 케이스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다양한 로봇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어떤 이 플랫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풀 오토메이션, 무인화를 위한 어떤 여정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1장에서 현재 부상하고 있지만 미래에 가까운 휴머노이드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휴머노이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역시 글로벌 리더인 아마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어질리티 로보틱스사의 디짓으로 물류창고 테스트, 실제 POC, 실제 적용까지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과 같은 어떤 손을 보이시진 않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빈 상자를 모아오고 이송해서 컨베이어에 올린다든가 선반에서 내려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테스트를 실제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복잡한 타스크를 더 확장해서 수행하도록 개선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거는 로봇을 차별한다고 좀 느껴지는데, 사람도 자전거를 타면 편하게 멀리 갈 수 있는데 왜 이미 바퀴를 달아놓은 로봇을 빼서 발을 달아주는 게 진화하는 모습일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AMR 적용 관점에서 보면 상반신 휴머노이드와 밑에 바퀴가 달린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예, 휴머노이드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휴머노이드의 안정적인 보행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AMR의 주행에 로봇파를 결합시켜서 쓰는 것이 당장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개발을 지금 시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소니어님, 최근에 제가 부탁해서 북경 로봇 전시회를 저 대신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최근에 북경에서 그 WRC라는 로봇 전시에 다녀왔고요. 테슬라 옵티머스 전시가 됐고, 정말 많은 중국 업체들,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참여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간의 개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쟁 때문인지 이족 보행을 좀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로봇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MR에 양팔 로봇을 붙여서 개발하는 것보다 이 휴머노이드가 양산 체제로 가면서 이 양산 휴머노이드를 활용해서 로봇 가격을 낮추고 작업의 지능화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연 휴머노이드 로봇의 춘추 전국지대라고 부를만 하네요. 그럼 여러 업체 중에 혹시 주목할 만한 휴머노이드 업체가 있었을까요? 예, 여러 로봇 업체들 중에서도 중국 업체들이죠. 올해 눈에 띄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의 그 유니트리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유니트리는 바로 이제 올해 양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가격이 이제 목표 가격이겠습니다만 16,000불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단점도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사람 손과 같은 손가락 5개짜리 손을 장착하려면 뭐 별도의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붙여야 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를 자동으로 충전할 수가 없어서 수동으로 이제 충전해서 2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이제 작업용으로 쓰는 데는 큰 제약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로봇에게 이 실제 이제 공장이나 물리창고에서의 그 작업자 타스크들, 작업자 행동을 가르치는 플랫폼이나 기반 시스템들이 아직 좀 미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기까지는 많은 부분들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 하드웨어 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이 낮은 가격의 로봇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모두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공장이나 물류창고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도 많은 시도들이 있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쯤이면 아마 실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휴머노이드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니트리가 뭐 사람 손이 없어서 좀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중국 업체들 중에는 이 고도화된 손을 제품화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런 에코시스템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런 이제 상용화된 손들을 아까 같은 이제 그 상용화된 양산 로봇들에 장착을 해서 인간 손이 하는 작업과 유사한 작업을 좀 수행할 수 있을 그런 잠재력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그 사람 손이 조작하는 것처럼 정교한 뭐 패널을 조작하거나 스위치를 조작하거나 이런 정교한 작업들을 손가락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업체가 다양한 휴머노이드, 그리고 휴머노이드를 위한 어떤 에코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휴머노이드가 어떤 부분에 빠르게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휴머노이드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시킬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이 이제 물류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 대상은 물류 현장이 될 거라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현재는 이제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죠. 이제 보행은 이제 잘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인데, 어린아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좀 난이도가 낮은 물리창고의 단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마치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처럼 휴머노이드도 좀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휴머노이드가 과거의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복잡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배경에는 GenAI가 있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과 같이 로봇이 사람과 대화하는 데도 이제 이런 AI 기술이 쓰일 수가 있고, 이 GenAI로 로봇의 태스크를 단위 액션으로 쪼개고 지시하는 역할도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봇이 시각 데이터까지 학습한 이런 멀티모달 AI 모델들을 장착을 하게 되면 카메라로 보는 장면들을 공간적으로 해석하고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해서 이런 추상적인 그런 복잡한 인간의 명령을 받아서 이해하는 데도 활용될 것입니다. GenAI 관점에서는 로봇의 작업을 훈련시키고 지시해서 수행하게 하는 라지 액션 모델과 같은 그런 하나의 단일 모델도 나오게 되고 널리 쓰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봇보다 더 진화하는 휴머노이드가 물류 분야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미래가 기대되네요. 저의 다음 연구 주제는 휴머노이드로 해보겠습니다. 네, 언제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미래의 모습의 두 번째는 다양한 로봇들을 운영하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 세카이어라고 불리는 통합 로봇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로봇팔과 이동형 로봇들을 통합해서 제어하고 있는데, 이 같은 로봇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 더 빠르게 오더를 만들어낸다든가 상품을 출하할 수 있게 되고, 주문 처리 시간은 실제 25%가량 단축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로봇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또 AI 기술의 활용이 핵심인데, 또 AI 전문가이신 손동신 위원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로봇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하는 플랫폼이나 시스템은 로봇 운영 플랫폼의 AI 비전, 최적화, 그리고 예측 분석을 수행하는 AI 플랫폼이 결합돼서 하나의 큰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로봇들과 통신해서 통합 감지하고 실시간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전환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AI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LG CNS의 경우에는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모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으로 고도화를 시키고 있고, 여기에는 로봇과 설비를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디지털 트윈, I2 플랫폼, 그리고 AI 플랫폼, 최적화 플랫폼,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스 플랫폼 등의 개별 플랫폼들을 결합해서 일종의 플랫폼 위의 플랫폼 개념으로 대규모 플랫폼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호 선임도 시뮬레이션 구현에 참여하고 계신데 그 내용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엔비디아 옴니버스를 활용한 로봇 솔루션 3D 시각화 시뮬레이션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인데요. 로봇에 물리 엔진을 적용하고 최적 운영안을 도출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강화학습 등을 활용한 동적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입니다. 당장은 기존의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와도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 물류센터보다는 단일 솔루션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확보하게 되면 꿈꾸는 전체 물류센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현우 손님님, 매우 의욕적인 모습 보기 좋습니다. 꼭 휴머노이드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하 대표님, 베어 로보틱스에서는 이런 로봇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플랫폼을 구현하고 사용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는 유니버스라고 불리는 AMR 특화된 운영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저희 저를 포함해서 창업자들이 구글 출신들이 많아서 구글 서비스처럼 개방형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로봇 시스템과 연동이 쉽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돌리건 로컬 서버에서 돌리던 이런 이식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LG CNS의 RAS와 같은 다른 플랫폼에 연동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로봇 도입 비용도 중요하지만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IT 비용을 줄이려면 이런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현장 사이트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로봇을 실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운영 플랫폼, 로봇 운영 플랫폼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미래의 모습으로 풀 오토메이션을 뽑았습니다. 아마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마존은 기존 키바 보관과 피킹을 자동화한 키바 로봇이 이런 로봇에 대한 도입뿐만 아니라 물류 창고 내에 어떤 상품을 식별하고 피스를 피킹한다든가, 또 이런 주문 상자에 피킹된 상품을 운반하고 또 인식 적재하는 이런 전 분야의 자동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로봇들 간의 물류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연결된다는 점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여기 앞서 보신 휴머노이드까지 연결되면 무인 물류 창고에 가까운 풀 오토메이션, 무인화 센터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희 LG CNS도 아마존과 유사한 형태로 약 10여 종의 이기종 로봇을 적용하고 무인화로 운영할 수 있는 이커머스 온라인 풀필먼트 센터를 설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 무인화하고 있는데 있어서의 하드웨어 외에도 실시간으로 최적화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든가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이 무인화되는 센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봇과 AI 발전에 따른 스마트 물류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로봇 플랫폼, 또 풀 오토메이션, 무인화, 결코 따로 바라봐야 할 대상들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컨베어가 중심이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자동화된 센터를 기획 단계부터 구축까지 1년, 많게는 3년까지도 계획하고 구축하게 되는데, 막상 오픈이 되는 시점에서 보면 그 기술의 발전은 이미 또 고도화되어 있어서 오픈함과 동시에 우리의 물류센터, 우리 공장은 또 진부화되어 있는 센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 CNS의 어떤 DX, RX 중심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래서 스마트 물류, 어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데 고객과 함께 하겠다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웨비나 준비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당님, 제가 스마트 물류의 미래 요청드렸는데 지금 LG CNS의 포부까지 한 번에 참 많은 것을 쏟아내 주신 것 같습니다. 나날이 진보하는 완전 무인화 센터의 구현이라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알아야 할 것, 준비해야 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사전 질문을 통해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마트 물류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술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분석 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손동신 위원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물류에는 컨베이어, 소타 등의 이제 기존 기술부터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신기술 관점에서 보면 앞서 보신 사례도 나온 것처럼 AI, IoT, 빅데이터 분석 기술들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AI는 화물 분류, 그리고 로봇의 위치 인식, 피킹 팔레타이징 등의 이제 비전 인식 기술과 제어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물류 설비 운영 최적화를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IoT는 디지털 트윈과 결합돼서 물류 창고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쓰이고 있고, 다수의 로봇을 운영하기 위한 로봇 디바이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벤트들을 감지하고 관제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물류 설비의 데이터를 모아서 설비 고장을 예측하기도 하고 부품 교체 주기를 분석하거나 하는 데도 쓰이고 있고요. 운영 최적화를 하기 위한 그런 분석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AMR 이외에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과 통합에 대한 최적화가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저희 로봇 서비스 오퍼링 팀이 또 최적화 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적화는 특정 설비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단적으로 AMR 사례만 보자면 단순히 AMR 개별의 동선을 최적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AMR 간 동선 간섭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적지 전략을 가져갈지, 어떤 작업을 먼저 처리할지, 후속 작업은 어떤 것을 수행할지, 각각의 작업에 대한 동선은 어떻게 배분할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의사결정이 조화롭게 동작하기 위한 오케스트레이션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설비 간의 연계까지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AMR과 특성이 다른 설비의 최적화 사례를 좀 공유해 드리자면 믹스드 팔레타이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믹스드 팔레타이징, 혼합 화물 적재를 하기 위해서는 모션 플래닝에 AI 기반의 비전 알고리즘이 활용되지만 효율적인 모션 플래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그 앞단에 스택 플래닝, 어떻게 화물을 쌓을 것인가에 대한 최적화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품목을 촘촘하게 안정적으로 쌓기 위한 스택 플랜을 만들고 그 화물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만약에 화물을 2개씩 집었을 때 그 화물을 어떤 순서로 짓고 어떤 순서로 내려놓을 것인가에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은 또 최적화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전 계획 없이 다품목에 대한 혼합 적재의 적재 효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알고 계시는 이러한 다양한 로봇 솔루션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최적화 기술에 대한 활용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물류를 배터리 업계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성과 측면에서도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명창국 담당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현재 진행 중인 사례가 있는데,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공장 안에 어떤 고중량물을 집약 보관해내는 어떤 보관 렉에서의 화물을 운송하는 이것들을 어떤 셔틀 로봇 베이스로 운영하는 100대 이상의 로봇이 적용이 돼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적화 알고리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로봇을 할당하고 또 배치하고 경로를 생성하고 또 충돌이라든가 대드락, 교착 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최적화를 실제로 구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로직으로 구현된다고 해도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어떤 가상 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아까 우리 손연우 선생님께서 엔비디아 옴니버스 말씀 주셨지만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고중량물을 다루는 보관, 렉에서의 로봇의 어떤 최적 운영에 대해서 활용하는 이런 시뮬레이션 영역에서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덤장님 너무 많이 풀어내 주신 건 아닌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MR 관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문의를 주셨네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 그 베어로보틱스 하정우 대표님께서 가장 전문가이실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그 이제 AMR이나 또 AGV 컨트롤 시스템, 이제 ACS라고 이제 불리는 그 이제 관제 시스템은 결국 이제 로봇을 어디 가서 무엇을 가져다가 어디까지 갖다 놔라 하는 이제 이런 명령을 주게 되는데요.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전체 물류 뭐가 WMS 같은 걸로 자동화가 돼 있으면은 아마 어느 라트에 어떤 렉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제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피킹을 하던 그냥 전체를 나르던 하는 이런 명령을 이제 ACS 이제에다가 이제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럼 이제 ACS에서 보고 이제 가장 가까운 로봇 또는 그 이제 배터리 수명이 충분히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로봇에게 미션을 전달해 주면 그 개별 로봇이 그 미션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어떤 충전이나 또는 유지 보수나 이런 것을 위한 그런 어떤 그런 명령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이제 AMR 플릿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항만 컨테이너 재정돈 문제, 경로계획 문제 등 앞으로 인공지능이 수학적 최적화 기법을 대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 질문은 손동신 위원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인공지능 개념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희는 그 마치 이제 뭐 딥러닝이 뭐 AI인 것처럼으로만 이제 간주되는데 저희 수학적 최적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실은 인공지능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으로 당연히 이제 되는 걸로 이제 보이겠네요. 근데 이제 최적화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실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알파고로 뭔가 이제 능력이 입증된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들이 좀 밸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이제 수학적 최적화랑 강화학습을 같이 적용을 해서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종의 딥러닝 알고리즘이다 보니 강화학습으로 뭔가 구현된 최적화가 실제 문제가 생겼거나 디버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블랙박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성능이 좋은 최적화 결과를 낼 수는 있겠으나 실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존에 썼던 수학적 최적화를 강화학습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 보완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보틱스, AI 발전이 가져온 스마트 물류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로봇 자동화 시장 트렌드, 스마트 물류의 확장부터 미래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웨비나가 참석하신 분들께 스마트 물류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스마트 물류 시장의 미래에 보다 적절하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 LG CNS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9월 월간 디톡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톡스 웨비나는 수요일이 한글날이어서 10월 10일 목요일 Rethinking Tomorrow's Work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